네, 안녕하세요. 지금 요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보면 리 자이밍은 좀 얌전히 순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얌전히 순서를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당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계 반중 유명 유튜버인데 레이지 리얼톡이라고, 제목을 보십시오. 그 사진이랑 썸네일에 베이징은 리 자이밍을 격렬히 환영한다. 경멸의 대상이 된 건 리 자이밍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좌빨 언론의 정신승리죠. 일본에 거만했던 중국 관리 이 대통령 앞에선 활짝 MTN입니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가 아니라 중화투데이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경과 문맥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다카이치는 중국에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리 자이밍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연히 입 바른 소리한 다카이치는 잡아먹으려고 들고, 그 다음에 리 자이밍에 대해서는 잘한다 어화둥둥하고 그러죠. 당연히. 이게 무슨 참 간신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뻔뻔하게 회사 이름을 걸고 썸네일에 박는 정신머리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한심합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일본은 대중 수출 비중이 우리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한 10%포인트 낮아요. 17.6%고 우리는 27%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일본 협박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술, 원자재가 중국 반도체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제일 힘이 좋았었던 70년대, 80년대, 이미 73, 4년경부터 일본이 본격 진출을 했기 때문에, 모택동 말기 때부터. 국교 정상화가 73년인가 되잖아요. 미국보다 훨씬 빨라요. 따라서 일본의 중국의 그 기반 기술에 대한 침투는 이루 말할 수준이 아니죠. 특히 반도체 쪽은. 이게 일본이 수돗물 잠그게 되면 중국은 샷다운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발작, 크건, 거만, 모가지를 썰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그런 행태는 전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히스테리입니다. 그걸 거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건 거만이 아니야, 발작이지. 머니투데이 회사에서는 이 기자를 좀 이렇게 훈련을 좀 시키든지 좀 자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새 조선일보는 갑자기 착해지고 있어요. 안미경중의 원산지 조선일보가. 1월 6일에는 시진핑의 생물학적 생명에 빗댄 제목. 저도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숨통 끊었다. 이거 좀 쓰기가 살벌한 표현인데 이렇게 제목을 뽑더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오늘은 또 중국이 국민연금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나날이 착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착해지십시오. 한 100년 정도 계속 착해져야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건 잘 아시죠? 의미심장한 백악관 소셜미디어가 떴죠. 파포. 이거 근데 이 텍스트를 보면 no game 파포예요. 장난 아니거든. 까불면 지읒되는 거야. 이 소리죠. fuck around, find out. fuck around. 개기면, 까불면, find out. 또 결과가 어떤지 쓴맛을 볼 거야. 그 소리죠. 이미지는 한국 김해공항이고요. 시점은 리 자이밍 방중이 일어나고 마두로가 포획되던 그 시점입니다. 의미는 결국 시진핑과 리 자이밍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죠. 그리고 이게 백악관 트위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 아니라 백악관의 x.com이에요. x.com 계정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이제 베네수엘라로부터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의 중질 원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원유를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sanctioned oil이라고 말했어요. 제재 상태의 원유. 이게 뭐냐면 제재 주체인 미국 외에는 판매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상 가격이죠. 그리고 미국으로 이게 운송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운송비가 낮죠. 미국 정유사들한테 파는 거니까. 운송비가 낮죠. 그러면은 정상 가격에 운송비가 낮으면은 이거는 이 판매 대금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 판매 대금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 이거 가지고 미국이 몇 푼 된다고 슈킹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운영비로 쓰겠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재건비로 쓰겠죠.
참고로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은 하루 90만 배럴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말에. 이 중 중국행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로부터 가격을 후려쳐서 샀어요. 그러면 가격 자체가 후려친 데다가 운송비까지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도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국익만 생각하면 미국에 파는 게 100번 높을 거예요, 가격이. 가격이 높은데 거기서 생산 원가 대비 그 진짜 마진은 뭐 100% 이상 증가하겠죠. 3천에서 5천만 배럴은 1개월에서 2개월 수출분입니다. 하루 90만 배럴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정상화로 일단 베네수엘라 무슨 그 석유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거 판매권만 가지고도 베네수엘라 재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이미 충당하기 시작한다. 이 소리가 돼요, 이게.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네. 자, 이러한 미국의 일련의 전략은 그린란드를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를 이제 두고서 이제 덴마크와 유럽이 반발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 좌파 언론들은 많이 쓰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트 프레데렉슨 덴마크 수상은 뭐라 그랬냐. 미국이 군사작전을 펴면 나토를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관계 일체가 와해된다라고 말했어요. 요 대목만 가지고 딱 보면은 야, 미국이 막 군사작전 필 것 같다. 그리고 유럽이 엄청 반발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게다가 1월 6일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메르츠, 이탈리아 멜로니, 폴란드의 터스크, 스페인의 산체스, 영국인데 역국이라 그랬는데 영국의 스타머, 그 다음에 덴마크의 프레데렉슨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국 공동성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공동성명 나왔다. 그리고 덴마크가 강력 반발했다. 미국에 강력 경고했다. 뭐 한국 좌파로는 그렇게 띄우죠. 일단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죠. 예. For det første så mener jeg, at man skal tage den amerikanske præsident alvorligt, når han siger, at han ønsker Grønland. Men jeg vil også gøre klart, at hvis USA vælger at angribe et andet NATO-land militært, så hører alting op. Altså inklusiv vores NATO og dermed den sikkerhed, som er blevet tilvejebragt siden afslutningen på 2. verdenskrig. 네. 자, 그런데 이 공동성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 이게 짜고 치는 고도리 아니냐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제가 이거 전문 번역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네, 전문입니다. 북극 지역 안보는 유럽의 핵심 우선 사안일 뿐 아니라 국제 안보 및 트랜스아틀란틱 유럽 미국 체제 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나토는 북극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유럽 동맹국들은 군비를 강화 중이다. 우리 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많은 동맹국들이 북극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고 적대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우리의 존재, 활동, 투자를 증대시켜 왔다. 그린란드를 포함하고 있는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안보는 집단 안보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헌장에 따라 또한 주권 및 영토 온전성 및 국경 불침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 원칙은 보편적 원칙들이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옹호한다. 미국은 나토 동맹국으로서 또한 1951년 미국 덴마크 방위협정 당사자로서 이 같은 노력에 있어 핵심적 파트너이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것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관한 문제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 가만히 보면 미국의 직접적 규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극 안보 중요하고 그것이 유럽과 나토의 핵심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웃기죠. 우리 많이 기울여왔고 힘을 많이 기울여왔고 그리고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 근데 잠깐만요. 그린란드나 북극권에서 한판 붙으려면 지금 영국이 갖고 있는 공격 원잠 빼고는 뭐 프랑스의 공격 원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북극권에서 실제로 뭐 싸울 만한 전력이 없어요. 유럽 쪽에. 유럽 쪽에서는 막으면 어디서 막냐면은 아이슬란드부터나 막을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나부터. 그러니까 유럽이 북극권에서 뭔 사단이 벌어졌을 때 지금 여기 보면 마치 나토나 유럽이 뭐 북극권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우리의 존재를 키워갖고 투자를 확대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해온 게 없다니까. 근데 그 말에 앞서서는 북극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허한 얘기예요. 게다가 맨 마지막은 어때요?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것이다는데 좀 웃기는 소리죠.
그린란드 주민의 80%가 에스키모예요. 이누이트족이에요. 88%가. 10% 정도가 뭐 말하자면은 저기 뭐 덴마크고 나머지 1, 2%가 뭐 타일랜드래요. 그러면 타일랜드 왜 갔을까? 야, 그거 중국이 침투시킨 거 아니야? 이 같은 그런 의심까지 든다고요. 그럼 그런 외부로부터의 침투에 대해서 덴마크이 어떤 종류의 이민 관리 정책 피고 있냐? 펴왔냐? 관리해 왔냐? 그건 또 퀘스천 마크가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럽의 이 깡통 좌빨, 그러니까 이 그 좌빨 회체주의적 혁일주의, 그러니까 이 그 PC가 워낙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좋게 논의해 가지고는 저게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걸 이슈화하려고 군사적인 얘기 꺼냈다라고 봐요. 유럽도 그린란드가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군사 지정학적 의미를 잘 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공동성명에서 보면. 이거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방어 기지입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었죠. 중국에서 미국을 겨냥하고 탄도미사일을 쏠 때, 그린란드와 알래스카에서 감지하고 요격할 수 있어요. 특히 그린란드에서는 다 감지가 돼요, 저게. 그린란드 쪽에서는. 저게 중국 그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저게 중국의 그러니까 감숙, 신강, 그 언저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 쪽에서 제일 잘 감시된다고 저게. 그 다음에 북극해 및 북극 항로 보호의 핵심 관문이죠.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드나드는 거는 알래스카 쪽에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대서양으로 드나드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서양으로 드나드는 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유럽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책임지고 강화하는 게 유럽 안보에 말하자면 그렇게 그 손해가 아니야. 이익이에요. 원화가 정해져야 저기다가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유럽은 무임승차하려는 거지. 그냥 나토 깃발 꽂고 돈은 미국이 써라. 근데 관리는 같이 하자. 결국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아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 미국이 핵심 당사자로서 미국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미국의 리스크를 져야 된다. 그건 맞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까? 주민 문제는 어떻게 풀고 또 덴마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하고 이런 게임의 룰을 어떻게 짜야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까지 못 나오는데 그 얘기 직전까지는 나온 거예요. 아까 저기 공동성명을 보면. 공동성명이 이렇게 사납지가 않다고요. 제일 첫 마디가 북극 안보잖아. 첫 마디가. 그런데 북극 안보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다음 중간에 또 나토, 유럽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나토, 유럽이 북극 방어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준비와 재원과 무기가 없는데 유럽 국가들이. 영국이 가끔 북극해 쪽으로 잘 가요. 그 잠수함들도 그렇고 영국 항모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는 북극해 얼씬도 안 한다고. 아이슬란드 북쪽으로는 얼씬도 안 해요. 북극권 쪽으로는. 노르웨이나 좀 연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노르웨이가 자기 앞바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그 트럼프 정부의 문제 제기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야, 아무리 문제 제기가 맞아도 말이야. 어떻게 군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엔 유럽 정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좋게 얘기 꺼내갖고는 씨도 안 먹혀. 얘들은. 그냥 서로 간에 EU에서 계속 그 외교 노름하고 서로 그 빙봉 치면서 또 말해보세요 이러면서 세워라 내어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군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도 화급하게 만들어야 뻔히 미국이 군사적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그래야 이게 이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걸 지금 일부 좌빨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뭐 미국이 무지막지한 그런 걸 한다. 아닙니다. 이건 저 같아도 문제를 그렇게 풀겠어요. 지금 미국 제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국내 언론이 별로 안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매매입니다. 매매를 해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는 건데 매매라면 그거는 버지니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이걸 미국의 5대 unincorporated territory, 비통합 영토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대 비통합 영토가 되는 거죠. 그린란드까지. 여기들 특징이 뭐냐면 자치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미국이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일부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예요. 미국령이죠. 여기가. 둘째 방법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NSC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NSC 전문가들이 미국 그러니까 지금 핵심 정보 브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언론 인터뷰에서 Compact Free Associ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연합 협약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샬 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공화국 이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나라들의 그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죠. 군사적인 기타 등등이.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덴마크가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근데 덴마크는 좀 이렇게 들어가고도 싶은데 안 들어가고도 싶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이 들어가면 덴마크 본토에도 미군이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 나토와 상관없이. 또 그건 싫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강대국 간의 대립에 끌려 들어가는 건 싫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이든 간에 결판이 나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군사적 수단으로 접수는 이슈를 띄우기 위한 어그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unincorporated territory인데 그러니까 비통합 영토. 약간 그 여기서 이게 지금 왼쪽 그림인데 네모가 다 비통합 영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개, 그 버지니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아, 그 다음에 괌, 북마리아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실 텐데 나머지들은 뭐냐면 영토라 그래서 가봤더니 산호초나 섬이나 군사기지 있는 무인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전략적으로는 중요한데 뭐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인도들이에요. 2차 세계대전 통하고 못 통하고 하면서 미국이 확보한 여기저기 확보한 무인도들이에요. 나머지들은 그거는 이제 미국의 비통합 영토 중에 무인 인해비테이티드라 그러죠. 사람이 살지 않는 비통합 영토고요. 사람이 사는 비통합 영토, 5대 비통합 영토는 이 5개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일어나면 비통합 영토, unincorporated territory가 되는 거고요. 버지니아 아일랜드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유연합 협약국, 코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생각하면 버지니아 아일랜드 될래, 팔라우 될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듯이 순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 그랜드 디자인이 지금 다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리짜이밍 씨는 조금 참을성 갖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조만간에 차례가 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